자, 첫 번째 기체 압력과 부피 관계를 보실 건데요. 이제 우리가 과학 이제 1학년 들어와가지고 법칙이라는 걸 처음으로 두 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찾아낸 보일의 법칙이 있고요.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에 대한 관계예요.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1662년이고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질수록 부피는 커지더라. 그래서 압력과 부피에 대한 기체 입장을 해서 압력과 부피에 대한 법칙이 유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더라 라는 이제 법칙이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요, 압력을 프레셔의 약자를 따서 P라고 하고요, 부피는 볼륨의 약자를 떠서 V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는 앞으로 P가 있으면 보통 기체의 압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V가 있으면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라지 V가 있을 때는 보통 볼륨 부피를 경험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V가 있을 때는 속력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보통 이제 라지 V가 있으면 부피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라는 관계다. 이게 오늘의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첫 번째 장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다시 볼게요. 책으로.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다라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요, 이제 풍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선에다가 우리가 압력을 크게 쫙 넣어줘. 주변에서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힘을 줘. 그럼 어떻게 돼? 풍선이 작아지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작아진 풍선에도 다시 힘을 약해서 압력을 줄여줘. 그럼 풍선이 다시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주사기를 생각하시면요, 주사기 앞을 딱 가로막고요, 주사기 앞을 막은 상태로 힘을 주면요, 이제 부피가 완전히 줄지는 않겠죠. 공기가 있는 상태니까, 그지? 빨리 앉아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 1기압으로 대기압 수준에서 1기압으로 60ml를 맞춰놓고 공기를 힘을 딱 줘. 힘을 딱 주면요, 2기압의 힘,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보다 대기압보다 2배의 힘을 줘요. 그러면 절반으로 부피가 줄어든다. 30ml로 줄어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4기압까지 주면 이제 부피가 15ml까지 4분의 1만큼 줄어들더라. 그래서 힘을 주면 줄수록 그 반비례해서 부피는 작아지더라는 거를 이제 보일의 법칙이 되겠고요. 기체 안에서요. 기체 안에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요, 이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체들은 부피가 굉장히 원체 기체 입자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크게 바꿀 수 있거든요.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기체에 대해서,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울 때 압력과 부피, 온도와 부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배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압력이 커지면 기체 안에서, 기체 상태일 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더라 라는 거. 보통 이제 3번에 있는 실린더 같은 그림을 보통 많이 이용하는데요, 실린더에다가 여기가 뚜껑이 달려있고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체가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를 쫙 눌러 힘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힘을 여기가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로 대기압이 그냥 공기 중으로 놔뒀을 때 1기압이잖아요. 그래서 정상 수준에서는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만약에 2기압으로 2배만큼 눌러요. 그러면 얘가 누르는 만큼 절반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래서 2기압으로 눌렀을 때. 그러면은 부피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큰 힘을 주니까.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큰 힘을 주면은 기체가, 부피가 쪼그라들면서 감소하겠죠. 절반만큼. 그런데 만약에 힘을 줄여. 그래서 한 2분의 1 기압으로 훨씬 줄였어.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면은 얘가 부피가 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한 얘가 1기압이라면 얘가 한 예를 들면 2배 정도 된다라고 칠게요. 네, 그림상은 조금 아니지만 주원이 안 왔습니다. 주원이 오주원. 오주원. 네. 선생님 저희 수행평가 안 내려왔어요. 뭐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입안 상피세포하고 검정말 입세포 관찰하기. 그 염색약 잘 기억해야 돼. 동물세포랑 말했죠? 알려주세요 그럼. 말했잖아 그때. 아이 정리해서. 친구는 아세트산카민 쓰고 동물은 에틸렌 블루를 쓴다 했잖아요. 아이 그냥 주세요. 자 그래서 힘에 따라서 부피가 이게 달라진다. 힘이 세지면은 압력이 세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세지면은 부피가 감소하고 만약에 힘을 줄였어 그러면은 더 밖으로 팽창하겠죠. 기체가 부피가 더 커지더라 라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식을 좀 정리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값이 P, V라고 치면 P는 압력이라고 그랬고 부피는 V라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일정하다고 치면요 요 값하고 요 값이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요 값을 만약에 P1이라고 하고 V1이라고 할게요. 요 값을 P2라고 하고 V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P1과 V1을 곱한 값과 P2와 V2를 곱한 값이 같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여기를 1로 쳐요. 여기는 1리터라고 치자. 곱한 값은 1 곱하기 1은 1이죠. 근데 여기는 2기압으로 눌렀더니 부피가 2분의 1로 줄었어. 2분의 1 미터고 여기서는 2분의 1 기압으로 했더니 2 미터가 됐어. 그러면은 2 곱하기 2분의 1 1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2 그래서 이 값들은 항상 1로 같죠. 물론 전제 조건은 닫혀있는 공간이에요.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가거나 나오지 않을 때 알겠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더라. 이런 닫힌 실린더라든지 어떤 닫힌 공간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일정하더라. 알겠죠? 그래서 이때의 상황, 첫 번째 상황에서의 P1, V1과 곱한 값이든지 나중에 힘을 압력을 줄였을 때 또는 압력을 높였을 때 압력을 낮췄을 때 서로 간의 곱한 값은 같다더라.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가, 나, 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반비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으로 반비례하는 그래프. 정비례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고 반비례하는 거는 이제 포물선을 그리잖아. 그래서 X축에 부피가 있고 Y축에 이제 압력이 있을 때 반대로 압력이 있고 부피가 있을 때 어떤 지점에서든 이 값들을 곱한 값은 일정한다는 거예요.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가, 여기가 나, 다라고 했을 때 이 가의 경우는 이제 1, 압력을 1로 주고 2로 주고 4로 줬어요. 여기서 가 같은 경우는 60,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30, 다 같은 경우는 이제 15 했는데 가 지점에서는 P와 V를 곱한 값이 1 곱하기 60이야. 그치? 그래서 60이 나온다. 나 같은 경우는요 2 곱하기 30 P가 곱하기 V가 2 곱하기 30이더라. 60. 다 같은 경우는요 4기압에 15리터. 그래서 PV가 4 곱하기 15는 60이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그래프 선 안에서는 그래프 안에서 얘기해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하는 경우에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그 값은 항상 일정하다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곱해서 일정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면은 여기가 비어 있어. 요 값을 찾아라. 그러면요 특정 지점에서의 기압과 부피를 곱한 다음에 나 지점에서의 기압을 보고 부피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게 이제 가나 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고요. 3번 보시면요.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와 입자의 운동을 볼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압력을 이제 감소시켰어요. 오른쪽에 압력 증가부터 먼저 볼게요. 압력을 쫙 눌러서 압력을 증가시켰어. 그럼 부피가 감소되겠죠? 외부 압력이 증가되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고 기체 입자에 뭐가 증가한다?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외부 압력 증가. 그러면 부피 감소. 부피가 감소하면요. 우리가 앞에 했었던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피가 감소하면 뭐가 증가한다? 충돌 횟수가 증가하잖아. 그렇지?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기압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하고요.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는 충돌, 기체 입자들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기체가 받는 압력, 기압은 증가한다. 반대로 이제 왼쪽 그림이 되겠죠. 실린더에서 힘을 쫙 뺐어요. 그래서 압력이 낮아졌어. 그럼 저절로 팽창하겠죠.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면 부피는 기체 부피는 팽창할 거고요. 팽창하면 그만큼 이 공간이 여유로워지니까 충돌한 횟수가 조금 덜 천천히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계속 좁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부딪히던 게 넓으니까 조금 쾌적해졌죠. 덜 부딪히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기압은 낮아지더라.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더라. 요거 하나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1, 2, 3, 4 한번 풀어볼까요? 못 맞은 줄 알았더니 잘 맞은 거구나. 아 맞다 쌤, 저 쪽지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왜? 아니 제가 동물의 구성 단계를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썼고, 아니 그리고 뭐 기관계하고 조직계 설명 써야 되는데 시간 부족해서 못 썼어요. 왜 그렇게? 아니 시간에 10분밖에 안 줬잖아요. 몇 문제인데? 아니 백지 시험. 몇 문제인데? 아니 백지 시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충 동물세포, 생물세포 그리고 걔네들 마이토콘드리아 그런 거 설명하고 이름 쓰고 그런 거였는데. 문제는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몇 문제인데? 몇 개를 설명하는 한 5개인데 하나는 실수했고 하나는 못했다. 그래서 별 2개, 별 1개 동그라미. 네. 네. 어제 그래서 별 세모하고 마이너스 중에 동그라미 받았어요. 어? 아이고. 수행평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 소용이 아니라 다행이다. 자, ABC에서 기체 압력이 가장 큰 지점은요, C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 읽는 거니까 x축이 커질수록 이제 압력이 커지는 거죠. C가 기체의 압력이 가장 큰 지점 되겠고요.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큰 지점은 A가 되겠죠. Y축이 가장 큰 거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1번은 C가 되겠고요. 2번에 부피가 큰 거는 A가 되겠죠. 각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돼 있는데요. A와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A는 B는 C. 알겠죠? 3번에 A는 B는 C. 자, 4번은요. 기체의 부피가 감소한다 돼 있는데요. 자, 실린더에 일정량의 기체를 놓고 추를 올려서 압력을 가했어요. 꽉 눌러줬어. 그럼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고요. 2번 기체 입자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입자 수는 우리가 공기가 더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태가 아니니까 입자 수는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O가 되겠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니?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거리가 좁아지겠지, 그지? 네, 거리가 감소한다로 해야겠죠. x가 되겠고요. 공간이 작아졌으니까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하겠죠. 더 복잡복잡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5가 되겠고요. 운동 속도는 똑같아요. 운동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온도밖에 없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요거와 관련된 거는 왼쪽에 다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오른쪽에는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두 번째 보일의 법칙과 입자의 운동 보시면요, 가나 다로 갈수록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보세요. 압력이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거는요, 압력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기체의 압력도 커지겠죠. 그리고 압력이 커지면요, 공간이 좁아지니까 뭐가 증가한다?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치? 그리고 기압도 증가하는 것이고, 근데 일정한 건요, 공기가 더 들어오거나 나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 수는 일정하겠지, 그지? 그리고요, 운동 속도도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체 입자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온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 속도도 일정하겠죠. 그리고 입자의 수, 운동 속도,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갑자기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산소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진 않죠. 산소의 크기도 일정하겠죠. 그리고 질량값도 일정하겠죠. 입자의 질량도. 그리고 당연히 온도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가나다 모두 같은 거는 입자의 수, 크기, 입자의 질량, 그 다음에 운동 속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은근히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밑줄에 두시고, 변하지 않는 거 입자의 운동 속도 절대 변하지 않아. 압력과 부피 안에서는. 근데 뒤에서 온도와 부피를 할 때는 운동 속도가 변해요. 요거 차이가 있어. 변하지 않는 값, 압력과 부피에 대한 보일의 법칙에서 변하지 않는 값, 입자의 운동 속도, 입자의 수, 크기, 입자의 질량, 알겠죠?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는 건요, 부피가 작아지잖아. 이렇게 압력을 크게 눌러서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가 작아졌으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도 줄어들겠죠. 밑에 3번 보시면요,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온도가 일정하면 입자의 운동 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보일의 실험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라는 거니까. 자, 왼쪽에 4번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압력과 부피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압력과 부피, 온도는 상관없이.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높은 산에 오르면요,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공기 밀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져요. 공기가 자체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니까요, 봉지 속에 있는 부피가 이렇게 팽창해야 돼요. 요거 비슷한 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 집에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공 펌프라고 진공 용기라고 해가지고 공기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치? 감압 용기 같은 거. 그래서 거기다가 초코파이 같은 거 조그만 과자를 넣고 공기를 다 빼봐요. 그러면 초코파이가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빵빵해져요. 아니면은 작은 풍선을 넣고 공기를 빼도 풍선이 빵빵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공 용기라든지 감압 용기가 있다면 한번 집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자 같은 거, 과자 봉지라든지 페트병 들고 만약에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요, 지상에 있을 때보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올라 있을 때 이렇게 빵빵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봉지라든지 그 다음에 페트병이라든지. 알겠죠? 자, 2번 헬륨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크기가 점점 커진다도 있는데요, 헬륨 풍선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가벼운 공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으로 불어넣는 공기는 풍선이 앞으로 밑으로 가라앉지. 근데 헬륨을 집어넣으면 가벼우니까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선이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다가 부풀거든요. 계속해서 빵빵하게 커져. 그러다가 우주권으로 날아가면서 뻥 하고 터져버려요. 풍선이 날아가면 결국에는 다 터져버리는데 그 진짜 이유가, 우주까지 나가요. 네, 그 유튜브에서 풍선 날아가서 터지는 거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아, 막 헬륨에다가 카메라 붙여서 날리고. 그래서 그게 우리 대기권이 한 1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 정도까지 날아갔을 때 주변이 이제 까맣잖아. 거기서 뻥 하고 터지는 거 이제 녹화된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압력이 작아지니까 풍선이 부피가 커지면서 뻥 하고 터지는 거, 대표적인 이제 보일러 법칙과 관련된 게 되겠죠. 3번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 이것도 일종의 공기의 부피잖아요.
근데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압이라는 거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방울이 밑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위로 올라올수록 공기방울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수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압이라는 건 물이 이렇게 주변에서 누르는 힘이야. 그래서 수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점점점 공기방울이 커지다가 뻥 하고 터진다. 4번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이제 우리 에어 있죠? 여러분들 신발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가 있네 보기 그지? 여러분들 운동화 보면 에어가 다 있을 거야. 그 에어가 있는 것들은 발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여주죠. 압력이 이제 부피를 변화시켜 주니까. 뭐 근데 그러면 이 에어슈트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 부풀어요? 조금 부풀겠지. 근데 그거 냉장고에다가 넣었으면 그 깨지면서 터져요. 수축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동화를 뭐 교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부러. 요즘은 모르겠다. 에어 일부러 터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에어가 따뜻한 곳에서는 부풀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요. 냉장고 같은 차가운 공간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지겠지, 그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어쨌건 이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으면요, 공기가 빵빵하게 팽창돼 있으니까 압력을 줄여줄 수 있겠지, 그지? 부피에 의해서 압력이 혹은 뭐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신발을 이렇게 계속해서 누르면요, 부피가 작아지기도 하겠고 그런 원리가 되겠죠. 5번에 공기 침대에 누우면 침대에 가해진 압력이 커서 침대 속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불났을 때나 아니면 무슨 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에어 매트 있죠? 이렇게 넓게 퍼뜨려서 사람이 위에서 고층에서 떨어져도 좀 안전하게 추락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도구가 있잖아. 소방 도구가 있는데요. 에어 매트가 이 원리가 되겠지. 그래서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압력을 줄여주니까 사람을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좀 안전하게, 그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 오른쪽 4번에 보시면 보일 법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있는데요. 유리컵을 뽁뽁이로 포장하면 잘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에어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뭐 택배 같은 거 시키면은 이제 뽁뽁이에 쌓여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리라든지 조금 깨지기 쉬운 것도 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가 부피를 좀 크게 해가지고 압력을 줄여준다는 원리가 되겠죠. 수소, 산소, 헬륨 등의 기체는 높은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줄여서 기체 저장 용기에 보관한다 돼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식당에 가면은 가스통 있지, 가스통. 아니요. LPG 가스통 몰라요? 가스통 이렇게 혹시 아니? 아니면은 부탄 가스통은 알 거 아니야. 왜 식당에 가면 있어요? 그 연료를 쓰기 위해서. 여튼 그런 부탄 가스통은 알잖아. 그런 거를 기체를 그런 통에다가 가둬서 연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헬륨 풍선 만들 때 쓰는 큰 용기가 있거든요. 철통이 있어. 거기다가 이제 가둬가지고 호스를 열어서 풍선에다가 넣기도 하죠. 세 번째, 소스가 담긴 용기를 누르면 내용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 말하는 건데, 뭐 케첩 같은 거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 이렇게 압력을 줘서 부피가 팽창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우리 화장실에서 샤프라든지 뭐 이렇게 세제 같은 거 눌러서 쓰는 것들 있잖아. 힘을 딱 주면 어떻게 되겠니? 압력이 커지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밖으로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눌러주니까 부피가 팽창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알겠죠? 네 번째, 감압 용기의 과자 봉지.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공 펌프로 이렇게 공기를 빼내면요, 초코파이나 아니면은 과자 봉지 아니면은 이제 풍선같들이 빵빵하게 부풀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에어백은 알죠? 여러분들 뭐 영상 같은 거 학교에서 뭐 이렇게 실습 시간에 좀 봤을 거야. 충돌을 줄여주는,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우리 차량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잖아요. 이렇게 큰 풍선 같은 게 튀어나오니까 충돌을 했을 때도 안전하게 보존시켜준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는 높은 곳에 가면은요, 뭔가 빵빵해지는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요, 귀가 먹먹해지잖아. 이것도 압력과 부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왜냐면 공기가 대기압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귀가 안쪽에 있는 고막이 바깥으로 팽창을 해. 그래서 먹먹하게 됩니다. 그때 말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 하고 입을 벌리면은 이제 여기서 기압이 서로 맞춰지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 2, 3, 4, 5번 보일의 법칙과 관련해서 5번만 풀어보면 되겠지.
그렇나요? 네, 1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맞죠? 압력이 약해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유리컵을 뽁뽁이로 포장하면 잘 깨지지 않는 거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진다. 수압이 약해지면서 공기방울이 커진다 그랬고요. 요거는 4번은 틀렸죠. 연필의 양쪽 끝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르면 뾰족한 연필심을 누른 손가락이 더 아프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압력이 작아져서 면적이 작아져서 압력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되겠죠. 요거는 보일의 법칙은 아니고요. 그냥 압력에 대한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이 되겠지. 면적이 작아지니까 압력은 더 커지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 물병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시험에도 나왔었는데요. 물병을 가지고 이렇게 누를 때랑 이렇게 누를 때랑 같은 면적에 가해지는 힘은 그러니까 물이 똑같이 차여 있어요.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림이 좀 다르지만 하지만 요 면적에 받는 힘은 좁은 쪽이 더 큰 힘을 받는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압력에 대한 정의였죠. 압력은 면적분의 질량. 압력은 면적분의 힘, 누르는 힘이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작아지니까 더 큰 압력이 주어지는 경우.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문제를 일단 실험을 먼저 볼까? 일단 압력과 부피 관계를 먼저 볼게요. 60페이지 먼저 볼게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보시면요. 네, 주사기 속에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주사기 앞을 이렇게 막는 거야. 막아놓고 압력 센서라는 거를 디지털로 이렇게 기계를 부착을 해. 그래서 주사기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가 40이 되도록 피스톤의 눈금을 맞추고요. 주사기와 압력 센서를 연결한다. 기체 압력 측정 앱을 실행하고요. 압력 센서와 스마트 기계를 연결한다. 우리 예전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사기 앞에다가 이렇게 기압계라고 해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썼었는데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바뀌었네요. 피스톤은 서서히 누르면서 주사기 속에 있는 공기의 부피와 압력을 측정해요. 자, 스프레드 시트를 공유해서 각 모둠의 측정 결과를 하나의 표에 입력하고 목적지에 있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렸다. 자, 결과 보시면요. 압력에 따라 부피가 어떻게 변했는가? 압력이 1일 때는 공기 부피가 40이었고요. 1.14일 때는 35, 1.33일 때는 30, 1.6일 때는 공기 부피가 25, 2일 때는 20이었어요. 그래서 부피와 압력 값을 곱했더니 다 40이 나오네. 그치? 그걸 오른쪽에 그래프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압력은 X축, 부피는 Y축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점을 찍어서 연결했더니 뭐 약간의 포물선을 그린다는 거고요. 반비례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값을 갖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아래쪽에 온도가 일정할 때 공기의 부피가 감소할수록 압력이 증가하더라.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온도가 일정하면 공기의 부피와 압력의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더라가 되겠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면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보일의 법칙에 대한 결론 아까 말씀드렸죠.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대하는 것이고 반비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곱한 값 P 곱하기 V는 항상 일정하더라. 알겠죠? 두 번째 실험 보시면요.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가 입자 모형 되어 있고요. 주사기에 들어있는 공기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피스톤을 당길 때와 누를 때의 공기 입자의 모양을 그려본보다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피스톤을 당길 때는요. 공간이 넓어져서 부피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피스톤을 당길 때는 뭐냐면요. 기압이,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진 조건이 되겠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피스톤을 당긴다. 피스톤 당길 때 여기는요. 압력을 낮춰준 조건이 되겠죠. 압력을 낮춰줬다. 그러면 압력을 낮춰줬으니까 부피가 커지겠죠. 그리고 피스톤을 누를 때 돼 있죠. 피스톤을 누른다는 거는 압력을 더 주는 거잖아요. 크게 하는 경우가 되겠죠. 압력을 크게 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압력을 크게 했으니까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요. 피스톤을 당길 때, 그러니까 압력을 낮춰줬을 때요. 입자수는 일정하고요. 입자의 속력도 일정하고 충돌 횟수도 일정하겠죠. 충돌 횟수는 아니죠. 미안. 자,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한 횟수가 감소한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압력을 낮춰주면 부피가 커지면서 이제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똑딱똑딱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조금 넓게,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감소해. 그러면서 기압은 감소한다.
피스톤을 누른다는 건요 압력을 크게 하는 조건이에요. 압력을 크게 하면 공간이 좁아졌잖아. 우리 공간에 4명이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이 줄였어. 공간을 한 10분의 1로 줄였어. 그러면요 서로 막 부딪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 짜증이 많이 나잖아. 그러면 기압도 커진다고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입자가 용기벽에 충돌한 횟수 증가하고 기체의 압력, 기압이 커진다가 되겠죠. 그리고 60쪽의 아래쪽에 있는 이런 실험이 이제 선생님 때 했던 실험인데요. 주사기 앞에다가 압력계를 이제 꽂아놓고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디지털과의 차이는요. 압력은 이게 바늘이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은 있겠죠. 어쨌건 이 방식은 똑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확인 문제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서 64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감압 용기 속에 있는 과자 봉지의 변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공 용기 혹은 감압 용기라고 하는 거고요. 집에서 보통 뭔가 음식물들을 보관할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네,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뭔가 과자 봉지, 초코파이 같은 걸 넣고요. 공기를 이렇게 빼내. 그럼 거의 진공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공기를 다 빼내. 그럼 공기 양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기압의 양이,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초코파이 봉지 안에 있는 부피는 커지겠지. 누르던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르던 힘이 이렇게 줄어들어. 그럼 커지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왼쪽 그림이 되겠고요. 해석을 보시면요. 감압 용기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 그러면은 감압 용기 속에 있는 뭐가 줄어들어? 공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기체 입자수가 감소되겠죠. 입자수가 감소되면요. 당연히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죠.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돼요. 충돌 횟수 감소. 그래서 감압 용기 속에 있는 기체 압력이 감소되니까, 압력이 감소됐으니까 부피는 증가하겠죠. 과자 봉지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고요.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자 봉지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과자 봉지 속에 있는 기체 압력도 감소하겠죠. 그리고 주사기 안쪽에다가 조그만 고무풍선을 집어넣어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작게 부은, 조그맣게 부은 이제 작은 풍선이야. 풍선 큰 거 말고 작은 거를 이제 불어서 넣은 거예요. 네,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 끝을 막아요. 그다음 피스톤을 눌러. 압력을 줬으니까 그런 풍선이 다 쪼그라들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돼 있고요. 이걸 만약에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 주사기를 바깥으로 당겨. 그러면요. 초코파이처럼, 초코파이 용지처럼 다시 이제 뺑뺑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누르면요. 주사기 속에 있는 기체 부피가 감소하고요. 주사기 속에 있는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러면 주사기 속에 있는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요. 고무풍선 속에 있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고무풍선 속에 있는 기체 압력은 커진다라고 하게 되겠죠. 증가가 되겠지. 증가. 디귿도 증가, 리을도 증가. 오줌싸개 인형은 뭐예요? 오줌싸개 인형 혹시 못 봤니? 그 영상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로 보시면 오줌싸개 인형 쳐보시면요 되게 신기한 인형이 있어요. 이거 다이소 가면 팔기도 해. 혹시 필요한 궁금한 친구들 한번 다이소 가시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줌싸개가 필요하세요? 아니, 원리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온도와 부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온도와 부피 하고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우리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고 합시다. 1번부터 8번까지 지금 했던 압력과 부피 관계를 한번 풀어보세요. 결론은 이거.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충돌 횟수가 증가하더라.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커지면서 충돌 횟수가 감소하더라.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더라. 그리고 압력과 부피를 반비례 관계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고요. 법칙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계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 자연계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딱 정해진, 예외 없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가 돼요. 오케이? 풀었어? 풀어요? 몇 조까지요? 8번까지.
우리 1학년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법칙이 지금 여기에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이에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래서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1학년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될 수 있어요. 과학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다음 뒤에 나오는 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도 같이 증가하더라. 시험은 압력과 부피 관계만 볼게요. 온도는 그냥 다음 주에 문제를 따로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풀었니? 네? 다 풀었어요? 같이 할까요? 자, 1번. 어. 압력과 부피 관계는 시험이니까 잘 한번 같이 봐요. 유행지 반비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압력과 부피 관계는 기체의 부피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옳지 않은 거고요. A와 B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같다 그랬죠? 그지? 그래프 상에 있을 때는 항상 같다. 곱한 값이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더 먼 것은 근데 입자 사이 거리가 멀다는 거냐? 부피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B보다는 A가 부피가 Y 값이 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더 크다. 2번 맞고요.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더 많은 것들인데 충돌 횟수가 더 많다는 건 더 좁은 공간을 말하겠죠. 부피가 작은 걸 말해. 그래서 B가 되겠지. 3번 틀렸고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더 빠른 것은 돼 있는데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더 빠른 것은 그래서 요거는 온도만 운동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4번 같은 경우 그냥 무심코 공간이 좁으니까 운동 속도 빨라지는 거야가 아니라 기체의 운동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온도뿐이다. 그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운동 속도는 동일한데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따라 이제 충돌 횟수가 변하는 거죠. 충돌 횟수가 좁아지면은 충돌 횟수가 증가하고요. 넓어지면은 충돌 횟수가 좁아진다. 그래서 우리 일정한 사람이 있을 때 공간이 커지거나 좁아졌을 때 그 뻑짝뻑짝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딪히는 거. 2번이요. 주사기에 일정량의 기체를 넣고 입구를 막았어요. 이때 변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기체 입자의 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피는 변하겠죠. 압력은 변하겠죠. 입자 수, 크기,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운동 속도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디귿, 리을, 미음 되겠네요. 입자 사이의 거리는요. 좁아졌을 때는 거리가 좁고 부피가 커졌을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번엔 4번이야. 다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요. 수,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 그 다음에 충돌 횟수는 바뀌고 운동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온도 이런 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단 압력과 부피의 관계, 보일의 법칙에서는
뒤에 나오는 샤를의 법칙은 온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변할 거예요. 3번요. 나를 기준으로 가는 압력을 줄였을 때, 가는 압력을 커지게 했을 때요. 자,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는 감소하죠. 기체 입자의 수는 가나다가 같죠.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좁을 때예요. 충돌 횟수는 다에서 가장 많죠. 기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부피가 클 때니까 가가 가장 크겠죠. 답은 5번이네요.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는 같다고요. 그지? 가는 나는 다다. 그래서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압력과 부피의 관계, 보일의 법칙에서는 온도는 상관없다. 그래서 운동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4번 25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80이에요.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기체 부피를 400으로 만들었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P1, V1의 값을 곱한 값과 두 번째 나중에 압력과 나중에 부피를 같은 곱한 값이 같아야 돼요. 첫 번째 1기압에서 80이야. 80ml야. 그러면은요, 어떤 기압에서 얘가 400ml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압력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요 P2를 구하는 거고요. P2는 400분의 80이니까 5분의 1 기압이 되겠죠. 답은 0.2 기압 4번에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다가 값은 나중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과 일정하다. 요 계산 문제가 다야. 요 단원에서는 어렵진 않은데 잘 기억해 두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방식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5번 아까 전에 과자 봉지가 들어있는 감압 용기에서 공기를 딱 빼냈어. 그러면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과자 봉지의 부피가 커지면서 팽창한다 그랬죠?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 까닭은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기체의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5번에 4번요. 자, 6번 디지털 이제 압력 센터를 연결하고요. 센서를 연결하고요. 그다음 주사위로 이렇게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가 하면서 눌렀다가 당겼다가 하는 거야. 가에 나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인데요. 압력과 부피를 곱하시면 돼요. 첫 번째 1 곱하기 30은 30이야. 30을 만들어주는 소리네. 나는 15가 되겠고요. 가는 3이 되겠다. 그죠? 가는 3, 나는 15. 그래서 답은 6번에 3번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7번 이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7번에 2번. 다른 그래프 없어요. 이제 반비례하는 그래프 7번에 2번처럼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비례한다를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지? 7번에 2번이고요. 자, 8번 보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인데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찾으시면 돼요. 높은 산에서 과자 봉지 팽팽 1번 맞죠? 2번 열기구 속의 공기를 가열하면 위로 뜬다. 이것도 맞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니까 점점 부풀어 오르니까. 아, 미안해요. 요거는 가열 조건을 줬구나. 가열돼 있으니까 온도를 올리는 거지. 요거는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서 할 거예요. 어쨌든 2번 틀렸네. 3번 헬륨 풍선이 그치, 가열 없이 헬륨 풍선을 가만히 뒀어.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팽창을 하면서 뻥 하고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공기가 들어있는 고무 풍선을 액체 질소에 넣으면 풍선이 쭈그른다 돼 있는데요. 4번이 틀렸어요. 액체 질소는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이게 되게 영하 마이너스 한 200몇 도? 100몇 도 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야, 액체 질소 자체가. 알겠죠? 질소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기체 상태야 원래는. 근데 지금 액체 질소라고 그랬잖아. 액체 질소 자체가 영하를 형성하는, 영하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냉동 인간을 보관할 때 액체 질소 같은 데 넣는다 그랬지.
아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또. 2번하고 4번. 2번은 가열이니까 온도를 올리는 조건이 되겠고요. 4번은 액체 질소는 온도를 내리는 조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 뒷단원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그때 참고하고요. 5번은요. 물속에서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 이건 수압과 관련된 거 있죠. 수압이 수면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니까 공기방울이 커지더라.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4번 되겠네요. 네, 10분 쉬었다가 이번에는 샤를 법칙,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누가 하는 거고 그 남자 이름